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 섹터 분석 학교에서는 오늘은 좀 새로운 거 해봐야겠다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만한 특히 녹색창 있으시죠? 녹색창 네이 검색하다 보면은 많이 보이는 거 인기 검색 종목 상위 종목 중에서 뭐 한번 털어볼 거 없나 하는 생각 쪽에서 쭉 한번 보고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응용할 만한 그런 종목들 없는지 해당 종목들 한번 흐름들 찾아보고 저희가 매매 투자에 이용할 거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아마 앞으로도 가끔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이런 거 연관시켜서 이제 월말쯤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나오는 수급 관련된 쪽들도 한 달 동안에 연기금이 뭐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샀고 이런 것들까지 연장시켜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 한번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법은 다 아실 겁니다. 네이 가시게 되면은 일단 첫 화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이렇게 쭉 나오는 중에서 국내 증시 보게 되면 시장이 이렇구나. 이거 많이 또 스마트폰으로도 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직장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바쁘다 보니까 MTS 킬 시간은 있는데 켜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시죠. 그렇지만 거기서 오늘 뭐가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나라고 봤을 때 요 인기 검색 종목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가지고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 잠깐만 그쪽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연관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관련돼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위부터 10위까지 쭉 봤었을 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제일 많나라고 보게 되면 1위 카카오부터 쭉 하고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보통 보면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이 관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런 쪽에서 얘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또 테마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가끔씩 장 끝나고 아니면 장 중에 좀 매매할 거 매매하고 딱 보다 보니까 오늘 뭐가 물론 내가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강한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눈길이 가는 거는 첫 번째로 카카오가 눈에 띄네요. 실적 잘 발표하고 거의 뭐 장중에 10% 이상 가면서 카카오 나오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쪽이죠. 근데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쪽에서 연관이 있는 가상화폐의 강세와 연관이 있는 쪽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거 물음표 얘는 왜 이래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덕성, 파워로직스, 선암 이 정도가 뭔지 아시죠? 전력을 많이 줄이는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냥 무시했더니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세가 되면서 보니까 덕성 거의 상한가, 선암은 이미 이틀째 상한가 아닌가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대우주 쪽에서는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 거기 현대차 들어와 있고 거기다 보면은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네오셈 이쪽은 다 반도체 쪽이네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요즘에 저PBR로 들어왔던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투자증권은 약간 그거죠. 영향이 우리기술투자와 비슷하게 업비트, 두나무 쪽이죠. 지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각받는 쪽이고 두삼 로보틱스도 들어옵니다. 이런 정도고 의외로 여기 LG생활건강까지 들어옵니다. 요즘 화장품 쪽 분위기 좋아요. 화장품은 저희가 한 달 반 정도쯤 돼서 한번 털었었죠. 그때 봐야 될 게 무엇이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때 돌고 돌아서 그때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딱 지금 시장 변화가 그렇죠.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관련된 쪽에서 카카오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가상화폐 관련 쪽들 이거 강한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이것부터 반도체 쪽 여전히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고 그밖에 또 하나는 초전도체 이렇게 나온 게 흐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2차전지 쪽이 거의 뭐 다 차지했었는데 2차전지 하나밖에 안 들어왔네요. 에코프로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또 저PBR 관련된 종목들도 다수 들어오긴 하는데 이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씩 한번 분위기 보면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1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오늘 뭐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카카오 통해서 지금 나오는 변화들은 아마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실적 나온 거 가지고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변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실적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상천 매출 8조 돌파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좀 특이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그에 못 따르니까 작년 기준 연간 대비입니다. 그러면 11% 늘어서 8조
8조까지 들어왔는데 영업이익은 5천억대 줄었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아유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 별로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4사분기입니다. 4사분기를 보게 되면은 4분기 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매출도 증가 23% 증가, 영업이익도 109% 증가해서 1892억 서프라이즈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저희가 별로 없었죠. 그냥 맨날 사고만 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쪽.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연결 영업이익 쪽에 들어갔었을 때 SM 쪽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 SM 이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 연결 잡힌 것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는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시장 반응들은 실적 생각보다 좋은데 여기서 배팅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카카오 엔터의 카엔 여기 나오는 SM의 앞으로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죠. 그래서 SM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아니 그대로 그냥 말 많다고 하더라도 안고 밀고 I love you 하면서 끌고 갈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이거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됐다.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 의문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럼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아마 요거보다는 조금 연간 매출 8조대 그리고 지금 구조가 약제 성장을 한다는 쪽에서 멈춘 게 2022년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삐끗삐끗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금리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 별로 안 좋아지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역성장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이 6,500억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8,200억 와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게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가 다시 성장을 해갑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밸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관련된 쪽들을 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해답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오는 질문 네이버 사요? 카카오 사요? 예. 지금 흐름을 볼까요? 그러면 가장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위축이지만 다시 확장돼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000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성장 없고 계속 간다. 1조 9천억까지 나온다. 라고 하는데 한 그러니까 지금 5천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대충. 네. 근데 카카오는 4,700억에서 4천억 정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즉 성장률로 보게 되면 카카오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주변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카카오를 보면서 이제 웹툰 쪽, 이쪽 생각보다 피코마요. 예, 이거 가지고 잘하고 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의외로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대세가 됐다. 이거 이제 뭐 채팅방 만들어 놓고 막 선물 쏘기도 막 하고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가격 잘 보시게 되면 할인도 안 합니다. 그냥 정가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의외로 마진이 높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유통이죠. 이쪽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왔던 게 카카오에서는 알리 테무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 영향 없다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유통 쪽이 지금 온라인 쪽에서 네이버가 걱정 많이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난 실적에서 걱정한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라고 나오고 거기다가 요 톡비즈가 성과를 많이 냈다고 얘기합니다. 톡비즈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선물하기 그 관련된 쇼핑 쪽이 있죠. 요게 지금 실적을 많이 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카카오도 그러면은 지금 너희는 AI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카카오도 지금 오픈 채팅 모델 도입한다. 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AI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코 GPT라고 합니다. 카카오 쪽은. 네, 그래서 코 GPT 앞으로 성과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아마 네이버랑 많이 비교할 겁니다.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와 코 GPT 2.0 이쪽에서 둘 다 바라보면서 시각은 둘 다 AI를 하겠구나 하지만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익성을 맞춰가는 쪽이 어디겠느냐 이걸 많이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차이가 여기서 AI는 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게 일단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 내는 거 가지고 변화 나오는 부분들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저보고 카카오 할래 네이버 할래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99%가 네이버를 선택하실 겁니다. 저는 공격적인 거 좋아합니다. 카카오. 네, 저는 카카오.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왜냐면 위치상으로도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과정 특히 네이버는 지금 위치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나왔던 하락폭을 생각하게 되면 카카오가 더 높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단계는 약간 월봉상에서 62,000원대, 3,000원대가 좀 저항이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시작해야 다음 저항 때 70,000원대 그리고 85,000원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나 탄력 보고 대응하기에는 이쪽이 제일 좋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실적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부분들 이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한 서너 개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술 투자. 요즘 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거의 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뭐 비트코인 이쪽에 대해서는 한 얘기는 뭐
트렌드는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작년 여름부터 비트코인은 챙겨봐야 된다. 이거 앞으로 많이 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그때 모아가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근데 쭉 나오다가 이제 그 ETF 관련된 쪽에서 이제 승인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면서 쭉 들어갔다가, 근데 그때 쭉 올라가도 한 48,000달러대에서는 추격을 사지 말자. 차라리 4만 달러 밑에까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거기 다시 넉넉하게 했더니 지금까지 쭉 돼서 5만 1,000대까지 들어오는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열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최근에 올라올 때 거래가 그렇게 급하게 강하게 많이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쪽으로 거래소 쪽으로 그만큼 수수료나 혜택을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그건 됐고 그냥 달리겠습니다. 라는 쪽에서 어차피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관심 많게 되면 우리도 좋아요. 라고 하는 쪽에서 아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특성상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의 특성상 지금 한번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뭐 그냥 추세대로 쭉쭉쭉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더 올랐습니다. 올라오는 상승폭이 지금까지 오늘 만약에 5% 올랐다. 내일은 1% 오른다. 주가 갈까요? 못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다. 오늘 따라 붙었습니다. 오늘 따라 붙었는데 만약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을 본다. 분봉상으로 보겠죠.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시작하고 보니까 이런 자리 딱 시작하고 갭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버텨요. 여기서 버티죠. 이런 자리에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요거 매수 포인트입니다. 버티되 물론 갭상승하다 보니까 밑으로 안 밀리는 게 확인되고 중요한 지지권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죠. 대응 붙어봅니다. 대응 붙어보는데 여기서 딱 보다 보니까 직전 고점대에서 또 들어옵니다. 직전 고점대에서 한번 끊어줄 수도 있어요. 단타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가 한번 지지하는데 또 안 빠져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또 중요한 지지권에서 여기서 요 녹색 있죠? 요 녹색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데 분봉인데 이건 지금 3분봉입니다. 네. 안 빠집니다.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 넘어서 쫙 이거 들어오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쯤에서 끊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라면은. 네. 그래서 우와 신난다 라고 했다가 요 정도쯤에서 끊었다가 아니면은 쭉 들어갔다가 첫 음봉 나오는 때 정리해도 됩니다. 3분봉 보면서. 근데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매매 들어왔고 이런 때 닿을 때마다 대응해도 되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했다가 이거 이탈하기 시작하면 손절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어떤 과정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크게는 두 번 단타 조정 방송은 아닌데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K증시에서는 어떤 강한 섹터가 있다.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하셔도 됩니다. 이게 K증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번 수익 난 입장 쪽에서 이거를 더 다 파가격대 위에서 다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쫓아가겠느냐? 근데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가면은 저항받는 요 라인들이 지금 아마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죠. 한 4,500원대 4,700원대 부분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리 안 하는 게 좋겠죠. 상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상따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상따할 수 있는 가격들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 한 4,500원대 정도까지 다시 들어왔었을 때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상따 들어간다 그러면 오케이.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과정들,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따라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한 번씩 지금까지 이런 또 중요한 추세 저항대들 들어왔었을 때 위쪽으로 강하게 들어온다. 조정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만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안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좀 더 센 우리 기술 투자도 거의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 투자 그런 식으로 지금 똑같네요. 이거 제가 그냥 안 지우고 나왔는데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급등 쭉쭉쭉 밀리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제가 보기엔 상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쪽으로 해결하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쪽은 모멘텀 강할 때만 축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한번 또 초유의 사태 요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처음으로 15,000-16,000원대 들어갔던 게 이날이 작년 8월이었네요. 지가가 15,000원대 거의 템버가 났네요. 7개월 8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중에서 나 뭐 했니? 생각하시면서 이런 주가 보고 있으면은 좀 저런 거 갖고 있었으면은 계좌에 꽃이 피었을 텐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많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잘하셨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정할 거 없을 때 당일 매매 정도쯤으로 그냥 이쪽 세지. 그러니까 끊어가는 매매가 더 맞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뭐 거의 7배, 10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간중간에서 먹어서 신성들 끝타테크까지만 얼마 먹었나 뭐 한
총 매매에서 나왔던 게 한 30%, 40%다.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고 주가만 따라서 기술적 분석까지만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쪽도 있기 때문에 확신이 안 가면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죠. 아까 똑같이 보게 되면은 계획을 하면서 본다. 요거는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죠. 과거 동향을 보게 되면 쭉쭉 잘 오릅니다. 근데 어떤 의미 있는 자리쯤 이런 쪽이죠. 이런 자리 쪽에서 쭉 가다가 조정이 나옵니다. 안 빠집니다. 이런 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때들이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이게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때 여기 약간 좀 흔들렸지만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온다 하면 이럴 때 들어갔다가 뭐 정고점 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죠. 이럴 때 치고 나오고 할 정도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렇게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다음날 또 끌고 가?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럴 때 좋죠. 장중에 쫙 밀렸다. 받아볼만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모니터 여러 개 두고 거기서 딱 볼 때 캐치가 된다 그러면 이럴 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액션 말고는 지금 이 종목을 계속 사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시총이 현재 3조 4천억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또 매직이 있죠. 어떤 종목이 코스닥에서 지금 시총이 3조대 이상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또 이 패시브를 따라가야 되는 코스닥의 쪽에서 패시브를 따라가야 되는 뭐 기관 쪽에서 자금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패나괴 이런 현상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에서 벌써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코스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자랑스럽게 8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코스닥 안쪽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봤었을 때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종하는 매수세 들어오고 하게 되면 이게 끝까지 따라서 이게 들어오는 현상. 이게 어쩔 수 없는 지금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거 좀 단독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거 말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 오늘 평가가 패시브랑 연관이 시켜서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 올라갔는데 이게 벤치마크고 내 펀드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내 펀드는 지수를 따라간다는 입장 쪽에서 그걸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막 들어온다 그래도 편입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게 패나 괴에 하나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예전에 뭐 한 6만 원대, 7만 원대 사서 지금까지 와서 수익률 빵빵하게 나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 수익률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야 괜찮아 하시는 분들 패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단기동 평균선이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단기 이평선 이거 이탈되게 되면 뒤도 안 보고 정리하겠다.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일정이 하나가 있죠. 3월 달에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3월 달에 뭐 퀀텀 연구소 여기서 소장님이 미국 가가지고 가서 검증하겠다. 그거 바라보면서 움직인 것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일정이 다가왔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서도 뭐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왜 질문을 안 받죠? 기자들 질문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쭉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왜? 자세한 얘기 되게 궁금한데 저희는.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해서 자세한 얘기 좀 한다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세론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3월 달까지는 붙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보유는 저는 가급적이 아니라 안 할 생각입니다. 보유 안 하고 장중 대응으로만 뭐 강할 때 이렇게 딱딱 따박따박 아까 보셨던 분봉 정도의 단기 흐름 정도가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데 분봉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위협적으로 변동 크게 팍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아마 오늘 계좌가 좀 위축돼서 별로 안 좋은데 특히 올라가서 강하게 나올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 괜찮을 때는 고점에서 막 머뭇머뭇대다가 좀 위축되다가 막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 나올 때 말고 약할 때 약간 시장의 도피처로 이용하는 전략 중에서 당일중으로 이용한 정도. 근데 단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물릴 것 같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난 저런 거 관심 없어. 예전에 봤던 그거 있었죠. 예전에 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영풍재지. 물론 무슨 이상한 사건도 있었지만 시총이 거의 10배 났던 그것도 시총이 한 3조, 4조 나지 않았었나요? 4조 5천억인가까지 나지 않았었나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예전에 일동제약 이런 것들 이런 거 올라갈 때처럼 어떤 모멘텀이 이 회사가 좋아지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나오는 이런 변화들 생각하시면서 지금 많이 오른 단계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기회 있을 때 트레이딩 하자. 자신 없으면 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올라와 있는 현대차 같습니다. 현대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 지금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와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들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데일리 시황에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현대차를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부를 때마다 올라왔지만 여기죠. 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저항이 상당히 심한 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이 요 25만 원, 24만 5천 원대, 25만 원대. 여기는 지금 여기죠. 예. 그렇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도 한 번에 만만치 않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 올라오면서 계속 비중 줄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부담 없는 쪽만. 왜냐면 이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만 여기 한 요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25만 원대는 정리하는 게 어떻게 되냐라는 관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거기서는 멈춥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났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상황 쪽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먼저 이탈하는 기관입니다. 발음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이런 변화가 좀 들어오는데 여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 쪽으로는 이탈했습니다. 단기 동평균선이 이탈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와서 쭉 끌고 갔는데 이거 계속 갈 것 같이 봤는데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여기 정고점 넘어가면서 강할 때 이때 만약에 21만 원에 샀다. 이때 따라 샀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 보유 단가가 2만 2만 원, 3만 원이다. 요쯤 돼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쪽에서는 25만 원에 6만 원에 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네,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가셔서 부담 없이 가는 게 이럴 때 샀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대응하시기에 더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단계 아마 이 정도쯤까지 보여지는데 요 갭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 그러니까 즉 가격대로 한번 볼까요? 가격대로 보게 되면 여기면은 22만 7천 원 그리고 또 요 갭도 하나 중요하겠죠. 21만 원 이 정도쯤에 갭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약간 메꾼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부분 라인 쪽에서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해서 요 검은색이 여기까지 좀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 정도 부분 라인 정도가 중요한 지지권이 아닐까 싶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1차, 2차 요 정도까지 보시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대차는 올해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요. 작년까지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방치입니다. 작년에 15조 했죠. 예, 평소에 과거에 못 보던 숫자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는 14조 또 2025년 15조 약간 정체를 받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정체를 받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성장을 같이 이어가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전혀 없는데 계속 저 PBR이라고 올라가는데 일단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 그러면 이제 성장이 되어 있는데 저 PBR을 인 관점에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와야 되겠죠. 주주가치 뭐 이번에 한 1% 정도 자주 매입분 수확한다 라는 쪽이 나오는데 매년 1%씩 하겠다. 연속성이 또 중요하겠죠. 아니면 배당 계속 늘려주겠다. 돈 번 거 우리 살아가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냥 주주가 이러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만큼 챙겨주는 게 나와야 실적 정체에 대한 보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못 나오게 되면 일단 현대차를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목에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도 같이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전략적인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기 검색어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런 분석들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드신다고 하게 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댓글창에 이런 거 신선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거 해주세요 하게 되면은 저희 가치 투자는 여러분들의 요구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쑥쑥 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정기적으로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월달 순매수를 조금 보고 있는데 네. 기관이 네. 쌍용 CN이라는 기업을 이번 달만 769억을 샀대요. 네. 근데 좀 다른 거 이제 순매수 상위권에 들어간 거 보면 뭐 저 PBR이나 아니면 뭐 지주사, 네. 금융사, 보험사가 들어가 있는데 혼자 생뚱맞게 쌍용 CN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는 시멘트 회사고요. 이게 지금 공개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분 갖고 있는 한행컴퍼니죠. 이쪽에서 공개 매수가 한행코, 여기서
들어가서 상장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분을 싹 사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왜 사느냐? 가격대가 6,900 초반대, 7,000원대면 요거 먹으려고. 아주 무위험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려고 거기서 이제 받아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청산돼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 아무 의미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거 가지고 개인 입장으로서는 양도세 내야 되고 아마 또 해당 지점으로 가서 나 산 거 거기다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혹시나 쌍용시인이 갖고 계시면은 배당 많이 주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가치주 성격적으로 매매하셨다라는 분들은 그냥 파세요. 하시는 게 맞고 계속 공개 매수에 응하지 마시고 괜히 또 해당 지점을 정해줬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가야 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가서 하고 나중에 그거 차익하고 양도세 내고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끝!